울산을 잇는 생활정보신문 울산교차로. 집 구할 때, 점포 얻을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직원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각종 생활정보까지 울산교차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서 한 달 새 공무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는 게 공통적인 증언인데 공무원 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과다한 업무가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5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무실 주차장 옆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 7월부터 수질 업무를 맡았던 A씨는 하루 20시간 넘게 근무하는 일이 잦았고 최근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퇴직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조금 힘들다는 말은 전화로 했었습니다. 퇴직 신청은 저한테 전화상으로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울주군청에서 근무하던 20대 공무원 B씨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B씨의 사망과 관련해 3주간 진상조사를 한 울산 공무원 노조는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 3년이 안 된 저연차 공무원이 맡기엔 과중한 업무였다는 겁니다. 만 3년도 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이 맡기에 보고 민원 업무에 대해 관리자들의 조금의 주의만 있었더라도 안타까운 죽음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민원인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과 관련해서는 악성 민원은 아니었지만 관련 민원으로 2차례 감사와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과로사하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은 7명.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사회의 이딴 극단적 선택 뒤에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잘못된 인사제도가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시장이 이끄는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시의 노면전차 운영기관인 TW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트램 도입에 앞서 지하철 개통 후에도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바르샤바의 노면전차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노면전차 관제센터와 차량 기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외사절단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인 세계 최초 수소전기 노면전차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노면전차 운영과 관련해 TW사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그제 마련한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과 기술직 추가 신규 채용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오는 18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붙여집니다. 이 잠정 합의안이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미포조선은 어제 기본급 12만 7천 원 인상 등을 담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투표 조합원의 61.4%가 찬성하면서 4개월 만에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감소하며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이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59.6%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4%로 전년 동월과 같았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사업계인 공공서비스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비교적 컸으며 일용근로자는 변화가 없는 반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줄어들어 고용의 질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의회에 교육청 관련 사업 부결과 관련해 편향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태화루 스카이워크 설치와 세계 최대 성경책 제작 등 울산시 사업은 프리패스로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시킨 반면 시교육청이 발의한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과
학생 체육복 지원 관련 개정 조례안,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개정 조례안 등의 사업은 모두 상임위에서 부결하는 등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울산시 3차 추경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내일 2차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 체험 학습을 그대로 운영하라고 시달한 것과 관련해 울산 교사노조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현장 체험 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전세버스 차량을 운영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는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모든 책임과 각종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교사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극적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명확한 대책 없이 교사들을 현장 체험 학습으로 내모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울주군의 2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남북권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울산과 부산, 경남, 전남, 광주 등 5개 시도와 56개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은 간절곶과 진화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한 울주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과 베넷골과 등어갈프스를 대상으로 한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국비와 군비 50대 50으로 모두 5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6건이 선정돼 국비 54억 3,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동축사 사색이길 조성사업과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사업,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도로와 상하수도를 정비하는 생활기반 사업 3건과 환경문화사업 3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울산시는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여가공간 제공은 물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어제 울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울산의 도시 경쟁력 평가와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울산 경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어제 세미나는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회, 울산의 도시 경쟁력 종합평가를 주제로 김송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회, 울산의 산업 고도화와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을 김인희 서울연구원 본부장이 울산의 도시 인프라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재웅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울산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4인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2년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요소수 대란, 당시 화물차 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빚었는데요. 중국이 다시 한번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주유소.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오고 주입기를 들고 요소수를 넣습니다.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여 디젤 차량과 화물차에 꼭 필요한 요소수. 최근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요소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한 번만에 요소수가 한 2달? 네. 3달 이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손님들 불안해서 이렇게. 요소수 그 뉴스 뜨고 나서 그날 하루에 말통이 하루에 10개가 있는 게 이날 하루에 다 나갔어요. 2년 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유소 요소수 보유량은 예상외로 안정적입니다. 해당 주유소 역시 디젤 차량 50에서 100대까지 주입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일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울산의 58군데 주유소 모두가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주입할 때 한 번에 30리터 정도의 양이 필요한데 과거와 같은 품절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 싶어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 요소수 재고는 약 2개월분이며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소수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도 현재까지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된다면 요소수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사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추석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한 울산 만들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잇따라 열리는 직업교육 관련 전국대회에 울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 108명이 출전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경남 지역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 상업경진대회는 울산 여상과 울산 상고 등 4개 직업계고 학생 48명이, 오는 2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51차 전국 영동학생 축제는 울산 산업고 학생 23명이 출전합니다. 다음 달 14일 충남 지역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울산 공고 등 8개 직업계고 학생 37명이 출전하며 지난해 울산 지역 학생들은 이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에서 교권보호 긴급 지원팀을 요청하면 전문의나 변호사 등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복귀 후 지원과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최근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인해 울산 지역에서도 허위 테러 예고와 오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남부경찰서가 허위 오인 신고 근절 교육에 나섰습니다. 남부서 야음지구대는 남구도시관리공단과 협업해 오는 17일까지 장생포 옛마을에서 경찰관 직업체험 등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올바른 112 신고 방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허위 오인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허위 오인 신고를 줄이는 데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동구청이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동구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동구 청년센터와 희망공작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1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 연사 야외 강연회와 다채로운 무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함께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에선 조선업과 화학, 디지털 콘텐츠와 실내 건축 부문의 30개사가 9인 구직 부스를 통해 모두 5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청년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참여 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3 태화강 비축제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 철새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남구청은 당초 오늘부터 사흘간 개최 예정이던 태화강 비축제를 우천 예보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21일 저녁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과 함께 시작되며 매일 저녁 드론쇼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비체험 부스, 푸드코트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어제 남구 제5호와 6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7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소매동과 청가소매동을 남구 제5호와 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소매동과 청가소매동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10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대학과 출연연구원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4개 권역 컨소시엄 중 동남권에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울산본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시와 부산시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국비 112억 원과 지방비 29억 원을 투입해 수소기술 고도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부산대학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수소 전문 융합대학원을 내년 9월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울산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울산은 낮 기온이 25도로 소폭 떨어져 늦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은 주말까지 내내 비 소식이 있겠고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6시 32분입니다. 자, 이시간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